2차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나왔죠. A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의상 A를 0보다 크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외우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외우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이게 다 숫자로 나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는 요 형태를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봐봐요. a가 양수면요. 어차피 이 녀석 분모가 양수예요. 이거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합의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뭡니까?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알파, 베타의 두 실근의 합이죠. 이게 근각에서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의 절반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 봐봐.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 하에요. 모양이 세 가지 개형으로 나뉘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꼭지점의 최소값이, 이게 최소값이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라인이 y는 0이라는 라인이에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얘가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죠. a가 양수라고 보장했으니까. 거꾸로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었겠지. 이게 a가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a가 음수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음수니까 전체값이 양수죠. 최대값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값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위치관계가 두 점에서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구조가 판별식 d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관점에서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요.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양면에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결국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녀석의 판별식 값이 0보다 큽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고요. 왜? y는 0이라는 fx가 0이 되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얘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됩니까? y는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x축과 위치관계가 몇 개야?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최소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 이 녀석이 0보다 크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양면에 곱하면서 음수를 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근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함수 fx가 0을 기준으로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 있으니까 큽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fx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모르지. 범위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완성이 돼요? 2차 부등식 개념이 나오죠. 이 범위는 fx가 0보다 큰 범위고요. 이 범위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고요. 0보다 큰 범위고 똑같이. 이 범위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면요. fx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면은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함수값들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내용되니까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겠네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것만 물어보지 않아요. 니한테 이걸 갖고 이제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은 봐봐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fx랑 n 두 분의 합이 항상 얼마예요? 합이 얼마입니까? fx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n이 여기에 있니? 여기에 있니? 여기에 있니? n이 실수예요.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항상 뭘로 일정할까요? 그냥 이거야. 대칭축의 2배입니다. 이게요. 허근이 돼도 몇 배야? 마이너스 a분의 b. 허근이 돼도 얼마? 이거 중근이 돼도 얼마요? 마이너스 a분의 b. 주식은이 돼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냥 상상이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이 n이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gx를 뭐 이렇게 두죠. mx 플러스 n이라고 볼게요. fx 이렇게 볼게요. 그럼 봐봐. gx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여러 컬럼 될 때도 있고 여러 컬럼 될 때도 있고 여러 컬럼 될 때도 있죠. 맞아? 그래서 fx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하죠? fx랑 gx랑 같습니다 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의 관계를 파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이 판별식기가 0보다 크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띠가 0이면은 이렇게 되고요. t가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안 만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은 뭐겠어요? fx라는 i가 gx라는 i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같습니다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게요. fx-gx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면은 2차랑 1차 함수랑 함수끼리 차이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저기를 이제 이거를 hx라고 볼 거고요. hx는요 우리가 함수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차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hx라는 차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얘 이 차함수의 개수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어차피 1차를 뺀 거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차함수의 역할이 뭐냐면요. 봐봐요.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게 되면은 이 hx 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습니다. 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와요. 차함수의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기울어진 직선을 귀때기 붙잡고 내려갖고 x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요 차함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함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차함수에서 조금 너네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야. 지울게요. 이것도 내가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 gx를요 mx 플러스 n이라고 볼게요. 이렇게요. 자, 근데요 평행한 접선을 그렸어요. 평행한 접선. 그 hx를 그 접선을요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1차항에서는 똑같을 텐데 nl 이렇게 볼게요. mx 플러스 n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접점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알파랑 베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과 평행한 접선을 그렸어요. 이 접선이 지나는 접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알파와 베타 사이. 정확하게 알파랑 베타예요. 가운데점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또 지적 허영심에 쩌든 애들이 이거를 또 유도해달라고 하죠. 허영심에 찌든 애들이.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 위치를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감마라고 한번 더 볼게요. 저 감마가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것만 제가 증명해드리면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닥치고 외우라고 하겠죠, 제가요. 닥치고 외우시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fx랑 gx의 차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fx-gx에 대한 차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a라고 그랬으니까
A배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요 fx 마이너스 gx라는 차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ax의 제곱에 b 마이너스 mx에 c 마이너스 l이 이렇게 됩니다. fx 마이너스 gx가요. 그리고 요 y를요. 제가 이렇게 hx라고 드릴게요. hx. hx를 이렇게 두는데 뭐 hx로 저는 kx라고 볼까요? 이렇게 kx. 자, 또 요 녀석 나름대로의 차함수를 제가 별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게 되면요. 감마라는 점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돼요?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돼야 되지. 그죠? 봐봐. fx 마이너스 kx라는 이런 차함수식을 만들면요. ax의 제곱에 자 1창의 개수 b 얘도 1창의 개수가 m b 마이너스 m x 더하기 c 마이너스 외부의 l이 아니지 c 마이너스 l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리할 수 있죠. 그럼 비교해 볼게요. 얘 봐봐. 얘 비교해봐. 이 녀석 a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좌변과 우변식이 똑같은 식이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요 b-m이라는 아이가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b-m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a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m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입니까? 이렇게요. 이게 봐봐. 이거 정리해볼게.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감마의 x의 a 감마의 제곱이 되죠. 이 마이너스 2a 감마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랑 또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2a 감마가 어떻게 되죠? b 빼기 m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요? 그치. 감마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m이 되지. 자, 네. a분의 b 마이너스 m.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니까 이 접점의 위치가 어디에 나와요? 증명이 됐죠.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볼게. 자, 봐봐요. 봐봐. 지울게. 싹 다 지운다. x의 제곱 5x 또 7이 나왔어요. 이거서. 자, 이 함수가요. y는 뭐라고 할까요? 2x 뭐라고 할까? 2x 뭐 더 극단적으로 할까? 3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만나나? 안 만날 것 같은데? 플러스 10이라고 놓을까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퀴즈. 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평행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막 써놨지? 인수분해가 안 될걸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될걸요? 같다라고 두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 됩니다. 라고 이거 설마 헛분 나오진 않죠? B제곱 나 맞네. 0보다 크네요.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상관없어요. 알파라고 두고 그리고 베타라고 두면요. 허이! 가운데 점이 뭐가 나옵니까? 접점이요? 마이너스 1,5. 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요. 그럼 여기 점이 f 그냥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계산하면요. 3 나옵니까?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똑같이 3이지. 그럼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나와요? y는 기울기가 3이고요. x 플러스 1에 3이 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바꿀게요. k라고 바꿀게. 선생님 그 알파벳 어떻게 구해요? 상관없지. 왜? 이렇게 되던 이렇게 올라가던 저렇게 올라가던 무슨 상관이야? 교점의 위치는 바뀌죠. 떨어지지. 그래도 가운데 접점의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게요. 1창의 개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항상 얘가 뭐로 일정해요? 얘가 K로 나발이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요. 위아래로 지가 막 움직인다고 한데 두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요. 접점의 위치가 무조건 여기로 고정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어렵거든요. 이거 문제 사용할 때 보면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문제 풀잖아.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 막 사용해놓고 막 풀게 되면은 막 문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걸 알고 문제를 풀잖아.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에서 꽤 많이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요. 네. 근데 접점이 네.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저기 그 위에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나와요? y. Y가요? 그래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보면 아니 거기 말고 어디요? 노란 여기요? 걷다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저거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죠. 이게 한만 같은 거지 저거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 나왔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칭성에 대한 식들을 너네한테 주거든요. 함수식을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이거 0이라고 두자.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합니다.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식이거든요. 함수 fx가 이런 식을 만족한대요. 저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뭘까요? 다 비슷해 보이지? 네. 구호만 왔다 갔다 바뀌었지. 근데 네. 이게 세 개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식들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직독직해 하는 연습을 니네한테 기르도록 내가 지금 써줘.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너네한테 이걸 유도해서 증명을 시키냐면요. 공수 2에 가면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입증과 증명과 설득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고 이거를 왜 니네한테 증명을 해서 유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드릴 거고요. 이거를 반드시 닥치고 외우라는 거를 지금 내가 알려드릴 거야. 이거 닥치고 외워야 돼요. 그냥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식은요. 딱 보고 있으면은 합이 얼마예요? X 안에 있는 이 합이 얼마예요? 4지. 얘도 합이 얼마야? 4 얘는 4 플러스 그치? 2에 변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 변수가 안 없어지지. 얘는 x값에 관계없이요. x 좌표들의 합이 항상 얼마나 거야? 4. 4라는 거죠. 얘도 x값에 관계없이 x 좌표들의 합이 항상 4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x, f4-x라는 fx 위에 요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x, fx라는 요런 점이 있습니다. 얘도요. 4-x, f4-x라는 요런 점이 있고요. x, fx라는 요런 점이 있습니다. 라고 요렇게 딱 두 개 세팅을 해놓으면요. 봐봐요. x 좌표를 더했을 때 항상 4죠. x 값에 관계없이. 가운데 중점이 항상 뭘로 일정하겠어요? 2. 합이 4니까 가운데 중점이 2로 일정하겠죠. 합이 얼마예요? 0. 이게 y 좌표의 합이라는 거죠. y 좌표 합이 0이지. 가운데 중점 얼마예요? 0. 얘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점에서 탁 가운데 점을 뭔가 찍었어. 근데 그 가운데 위치에 있는 점들 딱 찍으면은 모든 점들이요 2,0이 가운데 중점을 지나도록 하는 이런 점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점대칭 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게 뭐예요? f-x 더하기 fx가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요. 합이 0이지? x좌표 가운데도 뭐예요? 0이지? 그래서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식으로 바뀌죠. 이거 이항만 시키면 f-x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기함수죠. 원점 대칭함수. 근데 원점 대칭함수는 니네가 미적분 1을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 볼 일이 없어요. 왜? 기껏 해봐야 2차까지가 끝이지. 2차까지는 점대칭을 다루질 않아요. 근데 대수 조금 있으면은 삼각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 중에 2개가 점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코사인도 점대칭이에요. 삼각함수 3개가 전부 다 점대칭성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요. 봤을 때요. 그럼 봐봐. 선생님 이거는 그럼 점대칭이 아니겠네요. 왜? x좌표의 합은 어때요? 4로 일정하니까 가운데 2가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얘네는 합이 아니지.
이게 뭐예요? 4 빼기 x랑 fx가 같다라는 거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2가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얘를 2를 기준으로 해서요. 빼기 x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게 빼기 x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만큼 떨어진 양쪽에 있는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 양쪽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무슨 대칭? x는 2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선대칭식이 완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뭐야? 합이 항상 4로 일정하죠. 얘는 아예 직관적이네.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돼.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럼 봐봐. 합이 얼마예요? 4로 일정하지? 반드시 여기 있는 숫자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다 달라도 돼. 합이 일정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합이 일정하면은 2에 대해서 전부 다 선대칭이라는 뜻이야. 얘는 정대칭이야. 이게 나오면 뭐예요? 선대칭이니까 2차 함수였으면 이 2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꼭지점에 x좌표 대칭축이 되는 거지. 이 정보를 갖고 바로 뭘 세우면 돼?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1녀석의 전체 제곱에 뭔가 꼭지점의 좌표가 b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딱 갖다가 세우면은 답이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의 b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세우는 건 뭔가 대입했을 때 2차식이 되니까 계산이 조금 껄떡지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될 때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알아서 맞춤형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뭘까요? 쟤는 뭘까요 그러면은? 비슷해 보이지 숫자가. 부호만 가운데 있는 거 왔다 갔다 바뀌나? 얘는 합도 일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칸 움직일 때마다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요. 이런 느낌이야. 간격이 4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호잇 간격이 4를 기준으로 모양이 계속 똑같이 반복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야. 간격이 4지? 이런 느낌인 거야. 호잇! 모양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간격이 4씩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모양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간격이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야. 4칸 갈 때마다 계속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일치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바로 저기 있는 저 식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 이거는 페리오드라고 부르죠. 또는 주기를 타임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t라고 쓰기도 하고 p라고 쓰기도 한다. 그거는 문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파동 그래프가 바로 주기 함수죠. 대표적으로 그 파동 그래프가 뭘로 그려져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공수 1에서는요 누구만 나오냐면요 얘만 나와요. 얘만요. 이거만 나와요. 쟤만 나옵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얘는 언제 등장하냐면은 니네가 미적분 1에 가시면요 숱하게 많이 보실 거야. 그리고 얘는 어디서 많이 볼 거냐면은 개수 파트에서 많이 볼 겁니다. 삼각함수 할 때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얘는 어디에서나 항상 돌아다녀. 너네와 함께 할 겁니다. Anywhere, everywhere. 항상 얘가 따라다닐 거야. 모든 고난도 문제 보면요. 함수 관계식이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이런 거 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네보다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있는 식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왔었죠. 2022학년도 11월 대수능 문제에 요거의 대칭성 관련된 4차 함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어. 근데 얘네랑은 조금 다른 대칭성이에요.
뭐냐면은 도형의 이동표에서 나오던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뭐 이런 거. y는 4라는 아이가 있으면요. 함수의 그래프를 짜자자자자 그렸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겁니다. 선대칭인데 좌우 선대칭이 아니고 상하 선대칭이 되는 거는 니네가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야. 상하 선대칭은 수능까지 가셔야 그 기출문제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정도 고1 수학, 고2 수학에서는요. 좌우 선대칭, 점대칭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차고도 넘쳐요. 근데 물론 고2 기출문제 가면은 어쨌든 니네가 학교시험 문제 이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요 조건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2차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3차, 4차를 갖고 요직거리를 하거든요. 문제가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상상 초월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나중에 고2 때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고1 때 하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고1 2차 함수는 문제가 너무 그래프가 쉽다 보니까 문제를 정말 조건을 꽈놓고 괴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괴랄함을 넘어선 문제들이 수능 문제들이죠. 보고 있으면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걸 내가 시발 어떻게 풀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고1 거는 보고 있으면은 일단 뭔가 시도는 하거든요. 뭐 10분도 오면다가 아씨 안 되겠다. 이래요. 근데 고2 거는요. 고2 이상 기출문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끄적거리 시도조차도 못해. 손이 안 가. 이러고 있다가 시험 보고 있잖아요. 딱 니네 상황 보여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해설을 그때도 고2 때까지 있으시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한 문제 푸는데 거의 10분 이상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해석해야 될 조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고1 과정에서는요 이 세 가지만 너네가 수식을 봤을 때 구분만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공식으로 써머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숫자로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근데 이게 공식처럼 나오죠. 패밀리들이야, 패밀리들. 그다음에 F T 플러스 X가 얘가 뭐라고요? A, B에 대해서 점 대칭입니다. 얘네 셋 다 무슨 식이라고요? 합이 다 어때요? 합이 다 2A로 일정하죠? X는 A에 대해서 선 대칭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주기가 T인 주기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얘도 예제가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3 플러스 X가 F 마이너스 1 플러스 X랑 같습니다. 이렇게 딱 분수가 뭐예요? 4칸 떨어져 있지? 주기가 4라는 뜻이에요, 저게요. 여기 4칸 떨어져 있잖아요. X인데 4칸 떨어져 있죠, 지금?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주기가 4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물론 주기가 4일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원에 가면은 주기가 실제로 4가 되는지 아니면은 4라고 얘기했을 때 4를 만들 수 있는 주기가 있죠. 1을 갖고 2사이클 돌렸습니다. 1을 갖고 4사이클 돌렸습니다. 또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2분의 1인데 그 녀석을 8사이클 돌려서 만든 게 주기가 4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삼각함수 파트에 가면요. 저 4라는 아이를 최소가 되는 주기의 자연수배가 됩니다. n배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확한 표현은 저 표현법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게 주기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냥 주기를 4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 파트 가면은 주기의 n배가 됩니다. 라는 걸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해서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저게 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문제에서 조금 판단을 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수능 문제 가시면은 y는 b에 대해서 선대칭. 그러니까 얘는 상하로 대칭시키는 거고요. 얘는 좌우로 대칭시키는 거죠. 상하로 대칭시키는 거는 니네한테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저렇게까지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건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대칭성만 읽을 수 있으면 되고 특히 너네는 요 정도. 요것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이게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좀 풀어보죠. 중심이 안 돼. 중심이 안 돼. 중심이 안 돼.